얼마 전 문재인의 RN서치 지지율이 부정이 데드크로스 더 많아졌다 했죠. 지금 부정이 거기만 많아진 게 아니라 쿠키뉴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 CNI 조사에서도 부정이 49.1, 긍정이 48.1로 부정이 1% 많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문 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지금 등을 돌리는데 20대, 30대 초반은 인국공, 30대 중반, 40대는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그래서 지지율이 확 내려갈 거라 했는데 지금 진짜 확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뭉가리우스한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30대에서요. 부정평가가 50.4 좋은 시나리오, 긍정이 47.2, 18, 29세에서 긍정이 45.4, 부정이 50.1이 나와버렸습니다. 40대 문재인의 지지가 제일 높은 걸로 보이는 40대에서도 긍정이 54, 부정이 46,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20, 30대가 완전히 돌아섰고 40대 일부도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최근에 이제 인국공 사태는 뭐 우리가 여러 번 진단을 했는데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부동산의 문제에 놀란 청와대가 공직자가 솔선해서 부동산 이런 이 부분에 모범을 보이라. 그래서 공직자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고 앞으로 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라라고 신호를 주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실거주 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출마자들은 다 처분한다라는 총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88명이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민주당에서 다주택이 41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도 다주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경실련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현직 참모 64명 중에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자가 8명이고 지방까지 합치면 18명이다. 그런데 수도권 다주택자 8명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2017년에 문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11억 7,831만 원인데 지난달에는 19억 894만 원으로 7억 3,063만 원이 늘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폭등의 이익을 이들이 보고 있다. 이게 공시지가예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한 50% 최소 이상 더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문 정권이 부동산 투기 억제한다는 말이 맞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김현민은 지금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데 6.17 대책이요. 6월 달에요. 집값 전세값이 다 올랐습니다. 저보고 황장수가 부동산 내려간다 말했는데 올랐지 않냐. 황장수가 실수했다고 비난하는 사람 많아요. 저 틀린 건 맞아요. 상식적으로 저는 모든 경제의 현상 추이를 보고 부동산이 올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상식적인 경제 추이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디커플링이에요. 지금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의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동학개미이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부동산이 계속 이럴 수 있냐? 그건 계속 이럴 수 없죠. 어떻게 계속 이러겠어요? 언젠가 한번 박살은 날 거다. 머지않은 시기에. 자, 그때는 언제냐? 경제가 붕괴되는 시기일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다 지금 상층부가 미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제 예측이 틀리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상식이라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벌써 부동산이 안정이 되었어야 되지요. 자, 정부가 고강도의 1216 조치, 작년 12월 16일 날 조치를 내렸는데 약효가 5개월 만에 끝이 나고 6.17 조치를 추가로 했는데 서울의 집값은 0.13%가 6월달에 올랐고요. 전세값이 0.24%가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세 중위 가격, 전세가 쭉 있으면 중간에 있는 집의 전세 가격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그래서 규제하고 나니 더 악순환이 지금
생규제를 할수록 더 올라가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지금 3개월 만에 상승세로 확연하게 돌았었다. 전국의 집값이 지금 서울 집값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지금 요즘 김포라든지 규제에서 빠진 지역에 싹쓸이 하고 있다고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오르고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요, 기가 찹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요, 부동산을 계약을 했다가 주인이 연락이 왔대요. 계약금 돌려줄게 2배로. 계약 해지하자. 한 달 전에 미아동에 소형 아파트를 샀어요. 10년 전세 살다가 이제 자기 집을 사야 되겠다고 딸딸 긁어서 계약금 10%를 치렀는데, 그래서 살고 있는 전셋집도 이제 다른 세입자에게 넘겨주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4,500만 원 계약했는데 9천만 원 돌려줄 거니까 계약 해지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6.17 조치 이후에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 가격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아파트도 1억씩 오르고, 그 다음에 뭐 10억대는 한 3, 4억씩 오르고, 뭐 10억 미남짜리도 8억짜리가 10억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계약을 팔라고 고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계약금 돌려주고라도 딴 데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전세금 대출이 안 된다 어쩐다 하니까 이제 빌라들, 서울에 빌라 사지 마라고 사람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그 빌라는 돈 안 된다, 싸잖아요. 2억 3억 1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나 또 맛이 같은 오피스텔까지도 지금 동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의 빌라 가격까지도 지금 6월달 들어와가 폭등을 하고 있고, 주거 오피스텔도 이제 나오는 대로 100% 팔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를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지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1990년 무렵에 그때 분당 일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제 이 당시 전세값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신도시를 갖다 하면서 이동이 많아지니까 이제 전세 수요가 많아졌죠. 그때 신문마다 전세값 올라서 그 차액을 맞추지 못한 가장이 자살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비관하는 그런 모습이 엄마 등에 엎혀가 웃는 이 딸 사진도 나오고요. 가슴이 찢어진 적이 많습니다. 90년에 2달 사이에 17명의 세입자가 전세값 상승을 이유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 그런 일로 죽나 하지만 이 전세값 상승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이래서 도저히 올라간 전세값을 만들 수 없죠. 그때 뭐 전세값 대출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요.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부가 86년부터, 이거는 중앙일보 칼럼 내용이에요. 90년 2월 말까지 3년 2개월 동안 이제 신도시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 폭등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주택 매매 가격이 한 50%좀 올라버린 겁니다. 수도권에. 전국에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집값이 50% 오르니까 전세 가격이 83%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고위관리들이 지금 새빵살이나 전세살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방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왜 전세값이 올랐느냐? 삼저호황으로 경기가 좋았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시중엔 돈이 넘쳐났고, 한국이 최초로 이제 아파트 중산층 시대가 열리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시대가 개막이 되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89년 말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약기간이 원래는 1년마다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2년으로 늘어나니까 주인들이 확 올려버렸죠. 그러기다가 신도시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수요, 분당 일산에 그런 것까지 있으면서 전세 폭등으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민심이 이반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서울 시내에 임대용 다가구 주택 지어라. 그래서 요즘 빨간 벽돌로 지은 다가구 주택이 그때 지어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 일산 신도시 빨리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그걸 속성으로 지었다가 부실하게 지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1년에 집값이 꺾이기 시작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호라는 주택을 공급을 했으니까 아파트를요. 그러니 내려갈 수밖에 없지요. 자, 김현민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한간에는 잠꼬대 하냐 자다가 남 다리 끌냐라고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 정부가 노무현 정권 때 저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노무현 정권을 규정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전국 곳곳에 개발 사업을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도시, 자유구역이니 뭐니 클러스터니 만들고 골프장 만들면서 그때 총 토지 보상금이 200조가 풀렸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시중으로 돌아다니면서요. 국가 정책으로 정경련 건의 등을 받고요. 온갖 부동산 시행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때는 커피숍에 가면 전부 부동산 시행 개발업자 끈앞풀들이 다 커피숍 차지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 시행 사업 안 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부동산에 다 매몰된 시기고 저축은행들이 그 돈 한 푼 없는 두 쪽밖에 없는 부동산 시행업자한테 브릿지론이라고 토지 계약금 10%를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로요. 그리고는 또 지분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면 그 10% 계약금 치르고 나면 그 돈으로 이제 은행에 PF 대출을 갖다가 땡깁니다. 그러니까 지 돈 하나도 안 지고 실제로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거나 정치판에 기대어 가지고 정치적 힘으로 대출 받아서 부동산 시행하는 사기꾼들이 넘쳐났습니다. 자, 그때 이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두 차례 폭등이 있었어요. 정권 초, 정권 말에요. 그 두 차례 폭등으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하늘과 땅의 차이로 만들었다고 비판을 제가 해왔습니다. 근데 이 문 정권의 부동산 폭등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폭등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3년 사이에 21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가 왜곡하지 마라 4번밖에 없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다. 세금, 대출, 거래 규제 등이 하도 바뀌어서 이제는 정부의 정책 방침에 대한 사전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부동산 업자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자주 바뀌었는데 이 문 정권은 전 정권에서 규제를 풀었다고 지금 박근혜 정권이 탓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안정이 되어서 부동산 사서 좀 재미 보라고 정권이 부추겼죠. 오히려. 그래도 안 올라갔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의 중간치 아파트가 이전에는 6억이었습니다. 6억이 적은 가격입니까? 중간 아파트가 6억이면요. 중위 아파트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를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서었을 때 가운데 너 얼마짜리냐? 6억이라. 근데 이게 9억 2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53%가 뛰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29%, MB 때 3%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때는 29% 상승했고요. 역대 정권 최악의 기록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 가격도 39%가 뛰었어요. 자, 국민 6%가 집이 없다 하는데 1인 청년 가구나 이런 걸 포함하면 집 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 되죠. 특히 수도권에는 훨씬 많죠. 그래서 청년과 서민들이 다 절망을 하고 희망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참 여기에 이제 보수 언론들이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가 공급을 규제해서 그렇다.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면 해결된다. 노태우 때도 아까 전세가 폭등일 때 200만 채 지어서 해결했다. 그래서 많이 짓게 왜 안 하고 규제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예요. 이 문정권도 틀렸지만은 이 대안이라고 일반 언론들이 내놓는 거는 전부 재벌 건설회사들이 잔뜩 수십만 채의 땅을 규제 완화해서 허가해줘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지어서 재미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판다 칩시다. 그 가격은 옳은 가격으로 팔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당 2천만 원으로 팔겠습니까? 평당 1,000만 원으로 팔겠습니까? 아니지요. 평당 4천, 5천으로 팔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요. 분양한다고 광고 나오는데 거기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20평, 30평짜리가 다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아무리 공급한들요. 투기꾼들만 사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자, 집값이 급등하니까 전세값이 급등하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폭등한다. 아까 난리를 쳤지요. 제가 그 이야기들을요. 심지어 수도권 재건축 분양권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하니 전세 매물 분기 현상까지 나타나서 전세값이 또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심지어 이제 김포, 부천, 하남, 뭐 수원 싹 번져가고 있고 세종시도 올랐다. 그리고 지방마다 그 부자 동네의 아파트 가격은 싹 다 올랐다는 거예요. 지방에도 부동산이 그냥 형편없는데 대다수는 부자 동네는 전부 엄청나게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의 지금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들도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많이 공급하라 한다고 올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분양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서 파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요즘 정권이 만약에 많이 지어서 팔도록 허가해줘서 이 토지도 빨리빨리 허가해주고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도 잘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재건축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재건축 허가도 빨리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가격 요즘 거의 30평짜리 보편적인 아파트도 평당 3,500, 4,000원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요. 한 30평이면 12억이면요. 서울 시내에 없어서 못 살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데 평당 한 400 정도인데 거기에 4천만 원이 됩니다. 10배 뻥튀김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말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라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 말만 하지 싼 가격으로 공급을 확대하란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민간에 맡기면 싼 가격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하겠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에 의해서 많이 공급하면 가격이 내려갈 거란데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재벌 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일단 오르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도 고점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이지 공급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제가 한 2000년쯤에 공급했을 건데 그거 공급할 때요. 평당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비싼 게 뭐 100억짜리도 있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됐지 않습니까? 타워 팰리스요. 98년인가 삼성이 짓기 시작해서 공급했을 건데 미분양 났습니다. 제가 아마 당시 한 8, 900억 공급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얼마나 분양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란 과정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면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벌어먹게 해주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적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제 말 이거 외에 대한민국의 지금 주택 문제를 잡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 정권식의 엉터리 부동산 대책이나 이걸 나무라는 놈이나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무도 국가가 평당 700만 원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라. 전문가들 잡고 물어보세요. 평당 700만 원 이하로 아파트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은 말하지 않고요. 지금 딱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잡힐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두가 지옥까지 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파산하고 거리로 쫓겨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이 그야말로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겪고서야 정신 차릴 거냐.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경제는 추락하는데요. 원래 경제가 호황일 때 부동산이 올라가지요. 런던이나 뭐 뉴욕이나 이런 것처럼. 경제가 추락하는데 부동산만 올라간다요. 그들끼리 도박하는 겁니다. 이 도박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경제 어렵다고 하니까 시중에 돈은 엄청 풀어가 금리는 싼 돈이 돌아다니지요.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걸로 다 부동산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 돈 조금 들이고 계속 부동산 하지 않습니까? 자, 국가적 주택 공급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저 말고 단 한 명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